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인데 다들 안 주무시네요? 아직 잘 시간 아닌가? 저는 어, 산책하고 있었어요. 출석 체크. 아니요, 혼자 있고요. 어디 보자. 오늘 날씨 어떠냐고요? 오늘 날씨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 해 다 떨어지고 이제 어, 밤이라서 되게 선선하고 좋아요. 땀도 안 나고 러닝하고 집 들어오셨고 자만추 하고 싶다. 여기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딘지 비밀. 오늘 진짜 안 더워. 아, 맞아요. 바지 소리가 너무 시끄럽나? 바지 소리 시끄러워요? 이어폰 안 꼽았는디. 학원 갔다가 지금 들어왔어. 오빠 반말 모드 해줘. 아니 근데 그 뭔지 알죠? 근데 막상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 포용된 지 1일 차인데 라이브 아주 좋네요. 반가워요. 1일차. 1일차. 너무 반갑다. 앞으로 오래 봐요. 근데 반말이 좋아요? 아, 뭔가 그 친근감이 느껴져서 반말이 좋은 건가? 맞아요? 보자. 목소리 레전드예요, 오늘. 나 목소리 원래 어떤데요? 원래는 레전드 아닌 거야? 어떻게, 뭐, 목소리만 더 집중돼서 들어서 그러신 거죠? 아, 그 뭔가, 아니, 그냥 반말 부끄러워. 어떡하지? 하여튼, 반말이면 더 많은 말을 들을 수 있나? 그러면, 아니, 뭐, 오늘따라 목소리가 설레는 뭐야? 오늘따라 목소리가 설레 뭐야? 아니, 뭐, 낯가리는 건 아니고요. 낯가리는 건 아닌데, 아, 내가 오늘 좀 차분하게 말하고 있나? 밤이라? 어쨌든, 지금 뭐, 저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냐면요.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늘은 하체 운동을 했고요. 하체 운동하고, 네, 하체 운동을 했어요. 하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어야 됐는데,
이제 점심을 매니저 형이랑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러고서 일이 있어서 잠깐 본사에 갔다가 이제 작업실에 가서 어 이제 다음 여러 스케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되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포케를 먹었어요. 아니. 점심은 라멘을 먹었고 저녁에는 포케를 먹었어요. 뭐 먹었는지 그렇게 궁금하군.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 오늘? 우리 포영이들은 뭐 먹었어? 포케에 뭘 넣어 먹는 걸 좋아하냐고요? 저는 포케에 일단 스테이크 넣는 것도 좋아하고, 훈제 오리도 있어도 좋고, 뭐 닭가슴살은 뭔가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잘 해놓으면은 또 포케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었을 때 괜찮아서 뭔가 육류는 충분히 넣어서 먹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먹었던 곳은 블랙 루머라고 하는 곳이에요. 종종 가는데 블랙 루머가 꽤 뭐라 해야 되지?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포케를 먹었습니다. 아, 연어도 맛있어요. 맞아, 맞아. 연어 맛있어, 연어 맛있어. 아보카도 막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먹어요. 아보카도 막 담백하고 나쁘지 않던데. 아, 맞아요. 패티앤베이스 진짜 맛있는데. 저 최근이 아닌가? 좀 됐나? 몇 주 됐는가? 그 가가지고 또 얼마 전에 야무지게 또 먹었거든요. 어, 성현이는 아보카도를 안 먹었구나. 안 먹어봤구나. 근데 뭔가 너한테는 너는 안 좋아할지도? 막상 보면은 안 먹고 싶어 할 것 같아. 음, 비린내 나는 버터 같대.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 아, 소스는 제가 그거 먹었어요. 스파이시 바질? 그게 그냥 거의 기본 그거 느낌인데 되게 맛있어. 되게 괜찮습니다. 양갈비 좋아하냐고요? 네, 너무 좋아해요. 양갈비 너무 좋아하죠. 양꼬치도 엄청 좋아하고, 저는 양고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 양고기 같은 경우는 되게 집집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어서 되게 맛집을 잘 찾아가야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갈 때 좀 잘 알아보고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슬픈 현실인데 양은 그 어린 양들이 맛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린 양고기를 쓰는 집을 가면은 보통 그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적고 맛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종종 양꼬치를 먹고, 양갈비는 좀 비싸니까 양꼬치를 종종 먹으러 다닙니다.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양띠인데. 미안해. 어 양띠 포용이들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가로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안 부딪힐 건데요. 양꼬치집 가면 사이드 뭐 시키냐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 1차적으로 온면이랑 꿔바로우가 조금 높은 순위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파두부, 뭐 어향가지, 뭐 약간 요런 쪽으로 이렇게 좀 라인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이드 메뉴들이. 저는 그 메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마파두부까지 같이 시켜가지고 이제 밥이랑 딱 시켜갖고 싹싹 먹고, 아 벌써 생각하니까 또 나 저녁 먹었는데. 그쵸, 온면이 또 진짜 잘하는 집 가가지고 먹으면은 또 맛있잖아요. 국물이랑 이렇게. 아우 맛있겠다. 그러니까 가지튀김이나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지. 그쵸.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 같이 먹고 싶으면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한 세네 명은 있어야 돼, 최소. 네 명이서 가면은 이것저것 시켜서 또 많이 먹을 수 있죠. 양꼬치에 맥주지. 그쵸. 아직 어린 포용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아니, 뷰민라 때 진짜 웃겼던 게, 저는 이번 뷰민라 때 조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생각보다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를 느꼈거든요. 알아보신다고 느꼈어요, 그날 뭔가 그걸 체감했어요. 그동안은 뭔가 이 정도로 체감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쵸, 철부덕태교요.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저는 그 남아서 나머지 공연들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물론 제가 너무 대놓고 활보를 하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가지고 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 그때 저희가 수변 무대에서 했었던 금인패였던 것 같은데, 그날도 제가 공연을 보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공연을 봤었는데 그때랑은 아예 딴판이었어요. 약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뭔가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다르게 경험하니까 뭔가 그날 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포용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되게
밝게 인사해 주시고 오늘 너무 재밌었다, 무대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포용이들과 더 큰 무대에서도 놀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았어요. 김치말이 국수도 저도 먹었고요. 김치말이 국수도 먹고 그 닭강정도 먹었어요. 닭강정도 먹었어.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실 줄 잘 모르고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이제 김말국이랑 닭강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서 닭강정이 좀 남았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먹고 와가지고 너무 배부르게 상태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하여튼 좀 배가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그 닭강정을 만약에 어떤 포용이 분께서 나를 알아보면 하나씩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또 페스티벌이고 다 같이 노는 날이니까 이제 기분 좋게 이 이게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건 논아서 먹어야 되는 게 맞고 논아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원래 음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떤 포용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놀라면서 저를 마주하시고 제가 그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 닭강정 혹시 드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한 3번 여쭤봤었나? 그랬는데 그제서야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씩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드래곤포니는 밥을 먹여줬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을지 아니면 당황하고 마셨을지 어쨌든 그런 경험도 했고 근데 그 뒤로 어쨌든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그 이후로는 제가 열심히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영이들이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도 다른 이 밴드분들 또 선배님들 공연하시는 것도 보면서 잘 즐기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보기 좋더라고요. 이 페스티벌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즐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즐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공연들을 저는 또 좋아하고 이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날 열심히 공연을 봤어요. 네, 승환이 형 무대도 보고 제가 아는 분들도 엄청 그날 많이 계셨어가지고 라인업에 이제 제가 끝나고 리더어 분들도 이제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고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공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펩톤 형님들. 아, 또 제가 보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막 방방 뛰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형들 끝나셨을 때 이제 그 무대 뒤쪽으로 가서 형들 너무 멋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타날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반갑게 또 아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펩톤 형들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고 그쵸 이제 현상이 형 공연도 보고 현상이 형이랑은 또 같은 그 페스티벌 거기서 이렇게 만난 거는 그런 행사에서 만난 건 처음이어서 너무 반갑게 인사했었어요. 걱정 마요. 저는 인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차 소리에 저의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하긴 해요. 네, 맞아요. 하현상입니다. 오랜만에 현상이 형이 노래하는 걸 또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옛날에 보면서 동경했던 우리 형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앨범도 주고 그랬어요. 승환이 형도 보고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 약간 그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승환이 형 공연할 때도 분위기도 엄청 좋았고 또 많이 뵀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리카겔 공연을 또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즐기고 갔는데 실리카겔 진짜 너무 멋있던데요? 진짜 와 약간 제가 약간 어디지 1층 그 스탠딩 쪽에 가운데 뒤쪽 거의 그 부근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드래곤포니도 꼭 언젠가 늦지 않게 그 무대에도 서보겠노라 하며 다짐하고 그랬죠. 그래서 끝나고서 또 멤버분들하고 또 이제 인사하고 제가 한주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약간 그 몰입도가 진짜 너무 장난 아니라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멋있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거기 스태프분들도 되게 밝게 인사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그날 진짜 뒤집어지게 놀고 그럭저럭 하고서 이제 퇴근했죠. 강훈이 건재님 제자라며 맞아요. 우리 다음은 코첼라야. 렛츠고.
전 출연진 다 만났네. 인사 못 드린 분들도 좀 계신데, 하여튼 태규 기타 스트랩의 모습은 무슨 뜻인가요? 제 좌우명이 담겨 있습니다. 퓨민라 책인 것 치고는 많이 안 탔네. 근데 저 조금 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좀 탔더라고요. 솔플 했죠. 태균님 마주치고 놀라서 기절할 뻔함. 근데 마주치고 놀라시면 저도 같이 놀라요. 약간 이게 좀 웃기지만 저도 같이 놀라게 되더라고요. 체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태규가. 저 체력은 그래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질질 끈 거 아니고 여기 도로가 제가 지금 돌바닥 걷고 있어가지고 이 높낮이가 달라서 살짝씩 긁혀요. 멤버들은 그날 먼저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때 되게 피곤해하고 힘들어 했어가지고. 하체 운동 했구나. 맞다. 나 하체 운동하고 지금 산책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요. 좀 이렇게 오히려 하체한 날 좀 자전거 이렇게 타주고 하면은 좋다 그러던데. 좀 걸으니까 덥다.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고. 너 계속 움직이니까 더운 거고, 가만히 있어도 안 더워. 이러면서. 가끔 따릉이도 타고 이러면 재밌어요. 그 한강에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좀 안 되게 타고 그렇고럼 또 집 가면은 좋아요. 그 어릴 땐 몰랐지.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울 줄 몰랐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습한 날에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습한 날에는 그늘에만 있어도 시원해요. 더운 날에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은근히 더운 곳에 있어도 그렇게 습하지 않으면 그늘에 있다 보면은 진짜 덜 추워. 덜 추워? 덜 더워.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요? 나 무서운 얘기가 뭐가 있지?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제가 근데 막 누구들처럼 약간 귀신 보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그 비닐 재질 옷 입고 있어가지고 바지가 그래서 슥슥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나는 것 같아. 녹음하면서 귀신 썰?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그런 거는 잘 봐요. 이렇게 갑툭튀나 약간 진짜 대놓고 공포 영화 이런 거는 잘 봐요. 근데 약간 스릴러나 그런 약간 그 오묘하게 자꾸 쫓기는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들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놀라는 게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공포 영화 보면 좀 재밌어,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제가 봤던 공포 영화가 그래도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컨저링, 옛날에 컨저링도 보고, 뭐 더 넌, 또 뭐 있냐, 그런 갑툭튀 영화들. 또 뭐 있어? 컨저링 말고 그 에나벨, 옛날에 막 에나벨 이런 거 되게 무섭다고 그랬었잖아요. 아, 곤지암, 맞아 맞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얼추 보는 것 같아. 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다섯 글자. 그 에나벨 막 요런 거, 요런 시절에 있었던 다섯 글자 영화 아세요? 공포 영화? 아, 인, 아닌가? 뭔지 아시는 분? 인시디어스다. 맞아. 인시디어스. 제가 그러니까 되게 심지어 되게 옛날 영화라기보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여가지고, 그 제가 봤던 그 공포 영화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진짜 와, 이건 무서웠다. 이거는 약간 좀 기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약간 이랬던 게, 그 약간 넷플릭스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약간 종교적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 뭐였더라 이름이? 아, 그 맞춰주세요. 그 약간 환공포증 있는 분들 보면 안 된다 그러는 영화 있거든요. 랑종. 맞아, 이거다. 랑종. 정답. 피티펑크님. 랑종 정답. 랑종인데 제가 이거를 군대에서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훑어만 보세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훑어만 보시고, 그 제가 이걸 봤을 때 누가 말했는데 막 이거 안 무섭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동안 약간 무섭다라는 영화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니, 알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지 알죠? 이게 보다 보면 내가 여기서는 이제 슬슬 갑툭튀 타임이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 이게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구다리가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슥 막 조용히 막, 오 씨,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 갑자기 위에서 나무 열매 떨어졌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걸 한 세명이선가 4명이선가 밤에 보고 있었는데, 휴일에. 근데 그걸 이제 딱 보다가 와, 근데 어느 그 특정 장면에서 딱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그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제가 아는 상태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무릎으로 땅을 밀면서 거진 한 3m 날아갔어 그날. 3m 뒤로 날아가서 막 신발장에 막 이렇게 신발장까지 날아가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씨, 근데 너무 웃긴 거야 또. 나는 그게 너무 웃겨서 막 깔깔깔깔 대면서 혼자, 야, 근데 야 이거 무섭다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거는 강심장 분들만 추천드려요. 나 무서운 거 진짜 잘 본다, 근데 아직 이걸 보진 않았다, 그러면 한번 추천드립니다. 군대에서 보면 더 무섭지 않을까. 무서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봐도 그 후유증이 그렇게 길게 안 갑니다. 제가 기가 센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금세 잊어먹고 잠에 들어요.
3m가 왜 웃겨? 아, 3m라고 해야 돼서? 아니, 오늘 신기하게 땀이 안 나네. 파묘도 봤어요. 아, 저도 약간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해가지고 귀신이 안 무서운가 봐. 그래서 스릴러나 이런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을 쫓는다거나 이러면 무서워요. 그래, 포켓몬 괴담이나 보자, 우리. 포켓몬 괴담도 재밌답니다. 생각보다 그런 그 막 무섭다라기보다도 되게 섬뜩한 설정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아, 숨바꼭질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제가 그런 스릴러 영화를 안 봐요. 그러니까 47m 47m라고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다 보고서 정말 그날 온 길을 다 빨렸잖아요. 포켓몬 괴담 하나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갑자기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는데 덩쿨이라고 하는 포켓몬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약간 진짜 이름처럼 온몸에 약간 덩쿨이 감겨 있는 듯하게 생긴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어디였더라?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수로에서 잡히고 물에서 나와. 근데 걔가 물 포켓몬이 아니고 풀 타입 포켓몬이에요. 근데 왜 물에서 나오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이 들어가는 거야. 물에서만 그 이 등장을 하고 야생에서 등장을 하는데 얘가 사실은 뭐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뭔가 어떻게 사고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뭐 덩쿨이 그 아 잠깐만 기억이 사실 이제 그 물에 빠진 그 아이가 덩쿨이가 되었다 약간 이런 설정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런 그래서 그런 덩쿨이라는 포켓몬이 되었다 뭐 요런 설정도 있고 또 뭐 있냐 제가 좋아하는 팬텀이라는 포켓몬이 있는데요 보라색 고스트 포켓몬입니다. 그게 뭐 사실 그 픽시라는 포켓몬의 그림자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 그 도감 설명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막 되게 무서운 애들 많아. 뭐 죽을 때 되는 사람을 약간 뭐 촛불로 유혹해가지고 저승세계로 데려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애들 많아요. 고스트 포켓몬 도감 중에는. 생각보다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야 이런 설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독침붕이라고 해서 뭐 벌 포켓몬이 있어요. 이게 침이 그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손에 두 개 있고 이제 벌처럼 배에 하나 있는데 그게 제일 독성이 세대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혼자 스스로 아 나중에 독침붕 만나면은 배에 달린 침은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되게 섬뜩한 괴담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시간쯤 제가 산책을 하고 있으면 저랑 자주 노는 고양이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 친구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 오늘
어디 보자. 있을지 모르겠네. 흔들풍선 괴담 알아? 흔들풍선? 그 풍선인 줄 알고 이렇게 유혹해서 아이들 잡고 데려가는 그건가? 애들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애들 저승세계로 데려가고 이러는 건가? 제가 고양이가 있으면 한번 봐볼게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그래도 종종 봤는데 매우 어디 있니? 오늘은 있긴 하니?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도 있으면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 친구가 없네요. 응, 늘 있는 자리에 없네. 되게 치즈냥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삼색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오래 봤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네. 약간 영역 싸움에서 졌나? 저도 예전에 혼자 살 적에 고양이를 잠깐 키웠던 적이 있어서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임시 보호하면서 잠시 맡았던 고양이였는데 면도라는 도마뱀도 키웠었고요. 제가 구출한 고양이들도 있었어요. 이거 구출설 하나 풀어드릴까요? 제가 구출해서 집사가 아예 될 버릴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 늦긴 했는데 다들 안 주무셔도 돼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단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그때 당시가 제가 20살이에요. 제가 그때 자취식으로 거의 혼자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고3에서부터 거의 21살 이때까지는 제가 혼자 지내는 날이 훨씬 많았는데 막 입시도 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혼자 막 작업실 구해서도 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새벽에 한 1시쯤 이렇게 늦게 막차 타임에 거의 집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본가로 가던 중에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그냥 의자 위에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슥슥슥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네가 막 이제 약간 딱 열어봤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거야.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완전 애기예요. 너무 어린 애기들이어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만나고 나서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서 누가 버리고 간 거야. 근데 그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얼어가고 있었고 아니,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고양이 잘 모르니까 완전 너무 애기들처럼 그냥 진짜 손바닥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냥 태어난 지 뭐 한 1, 2주 정도 돼 보였나? 약간 이 상태여가지고 애들이 얼어가니까 너무 어떻게든 일단 뭔가 얘네를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냅다 그냥 박스를 들고 저 그냥 본가 안 가고 원래 그냥 제가 살던 데로 갔어. 내 집에 가서
내 집에 데려가서 이 새벽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수소문을 해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랑 막 진짜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진짜 다 막 소문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냐고. 어? 뭐야? 야, 삼색이다. 어, 그래. 일단 나 얘기 중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구출을 해서 집에 데려왔다가 좀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고 그 다음날 거의 밤을 샜어. 걔네가 계속 울고 막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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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 미역 미역 이렇게 울면서 막 그 애기 고양이 소리로 계속 우니까 잠도 못 자고 어쨌든 밤을 샜어. 밤을 새고 내가 얘네 근데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막 찾아보고 편의점에 가서 막 사료? 막 간식 같은 걸 샀는데 또 얘네가 그 어린애들은 이게 사료 같은 걸 잘 못 씹어가지고 물에 불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땐 그걸 몰랐어.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막 고양이들 이렇게 밥 먹여주고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조금 막 허겁지겁 먹어. 또 막 진짜 가여워 죽겠어.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서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날이 밝자마자 동물병원에 데려갔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그때 이제 뭐냐 처음 접수를 하는데 제가 근데 뭐 캐리어가 있습니까? 뭐 가방이 있습니까? 그냥 박스째로 들고 갔죠. 그냥 그 박스째로 애들을 두 마리 담아서 선생님 제가 얘네들을 어젯밤에 그 얼어가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일단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일단 데려왔는데 얘네 어떻게 건강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고양이 이름이 없잖아요. 접수해야 될 때는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 또.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엄마 아버지 반지가 아마 까르띠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머릿속에 까르띠에가 생각이 나가지고 꼭 그것 때문에 생각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까르랑 띠에라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까르랑 띠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까르띠에를 이제 진료를 보고 까르띠에들 진료를 보고 어디 보자. 건강에 이상은 없다.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챙겨주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제가 데려와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거 다 듣고 해가지고 다시 데려와서 이제 저는 그때 키울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잠시 데리고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제가 데리고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이제 막 이제 데리고 가주실 분들을 이제 찾았죠. 정말 수소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막 당시엔 SNS를 하고 있었으니까 막 엄청 많은 분들께 막 수소문하고 고양이 아시는 분들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친구들도 엄청 이렇게 수소문해주고 사진 되게 이쁜 애들이었고 진짜 이뻤어요. 내가 봐도 지금 봐도 이쁠 거야. 어쨌든 다른 집에 어떻게 잘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까르띠에 지금은 그 보호자분과는 연락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되게 어릴 때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좋은 분께 잘 보내드렸습니다. 두 마리 모두. 저는 이제는 뭔가 자꾸 저한테는 그 면도도 너무 소중한 친구였어가지고 좀 자꾸
도마뱀을 한 마리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일단은 참고 있습니다. 이름 알려드렸죠. 바꿨을라나. 어쨌든 그 이후로 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두 마리 같이 갔어요. 약간 면도도 제가 처음에 파충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데리러 와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겠다. 정말 많은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 종과 키워야 하는 사육 방법과 등등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알아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왔죠. 그 파충류 샵에서 제일 활발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면도였고 너무 귀여운 아성체였고 되게 애기였어요. 애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열심히 밥 주고 키우고 귀뚜라미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귀뚜라미도 키웠었어. 귀뚜라미도 키워가면서 이렇게 면도 밥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다가 한 1, 2년, 2년쯤 됐을 때 이제 면도가 갑자기 너무 아파해가지고 기력도 없고 눈을 감고 그냥 푹 쉬고 있길래 숨만 쉬고 제가 그 특수동물 병원을 또 면도 덕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가 너무 아픈 것 같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제가 키우던 종이 그 약간 인간이 미안해 얘기긴 한데 이 예쁜 도마뱀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뭔가 그렇게 예쁜 종을 만드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제가 딱 데려왔던 그 친구의 그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막 우성 열성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지금은 금지된 그겁니다. 지금은 금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모르고 데려온 친구여가지고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종양이 생겨가지고 막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되게 속상해하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잘 보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다가 보내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밥 먹으려고 탁 그 이제 통을 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풀 죽어가지고 완전 움직이지도 않길래 면도야 면도야 막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제가 막 그랬는데 당시에 오, 안녕하세요. 신나는 라이딩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면도를 보내주고 나서 아 얘가 이제 세상을 떴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떴구나를 느껴서 아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있다가 근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도마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세상을 이제 뜨게 돼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쨌든 제가 막 계속 그걸 가지고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봤는데 진짜 진짜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진짜 그걸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된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죠? 난 그걸 그때 처음 한 거야.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걸 처음 알아서 나 얘는 일반 쓰레기는 절대 못 버린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와,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일반 쓰레기는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봤어.
업체를 찾아봐가지고 동물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업체를 찾았죠. 그래가지고 그 화장을 시켜주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그 화장을 해줘가지고 그 유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나서 그러면은 전화를 했죠. 제가 그 도마뱀을 그렇게 화장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 어떻게 안 되냐? 그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아 감사하게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면도를 데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면도의 뼈를 받아왔는데 되더라고요. 도마뱀도 조만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통에 그렇게 담겨왔고, 음, 제가 당시에, 그 이후에 약간 쓸쓸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저 뼈가루를 바다에다가 뿌려줬어요. 바다에다가 뿌려주고, 네. 너가 살아생전 바다는 보지 못했을 것이니, 바다에서 한번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하면서 뿌려주고 면도와는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그쵸. 근데 당시에 되게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저렴한 금액들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감당해내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땐 되게 소중한 친구였고, 뭐 지금 생각해도 그랬지만 별거 한 건 아니거든요. 걔가 뭘 별거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되게 말동무 혼잣말을 해주면 들어주는 말동무 약간 이런 친구였어가지고 핸들링도 잘했어요. 손 위에서도 잠자고 제가 옷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꼭 어깨 위에 가가지고 잠자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귀여웠어. 귀여운 친구였어요. 다들 지금 막 옛날에 키우던 반려동물 생각하시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금 저도 훌훌 잘 털고 일어났으니. 근데 이제 막 그때 막 기억들이 있으니까 또 막 새 친구도 데려오고 싶고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또 그 속상할 걸 알아서 못 데려오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상태. 맞아요. 저는 동물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동물도 좋아하고 삼색이? 삼색이는 아까 어디 갔어요. 어디 뭐 가는 거 같더라고요. 삼색이 봤는데 삼색이가 여기 근처에서 지금 뭐 어떻게 밥 먹으러 갔나? 뭐 어떻게 열심히 가더라고요. 보통 부르면 왔다가 가는데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길고양이들하고 되게 잘 친해졌었어요. 제가 약간 그 고양이들이 잘 꼬여.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고양이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고양이 친구들을 항상 만나면은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애들한테 간식이라도 하나씩 줘야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추루를 늘 들고 다녔어요. 추루를 늘 들고 다니면서 내가 활동했던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애들을 다 꼬셔야겠다. 친구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루를 막 챙겨 다니고 이렇게 먹여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어느 날 또 어떤 걸 본 거야. 그걸 찾아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런 걸 찾아보다가, 추루를 주면은 이 추루가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음식들을 못 먹게 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뭔가 입맛이 생기니까 음식을 가려 먹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길고양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염분이 있어서 탈수가 온다 그랬나? 약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염분이 있어서 막 탈수 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추루를 그럼 주면 안 되겠다. 그럼 진짜 나한테 오는 애들만 약간 그루밍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도 고양이 간식이나 이런 거 안 들고 다니게 됐어요. 맞아. 많이 먹어도 안 좋고 원래 고양이들이. 그래서 원래 그 치즈냥이랑 저랑 요즘 잘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저께인가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오늘은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제가 여윳돈이 생긴다면 그런 동물들을 위한 곳에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적은 양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니까, 나중에 더 많은 곳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은 그런 곳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가 오늘의 결론이고요. 오늘 갑자기 약간 옛날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5분 뒤에 끌게요. 이제 저도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코코넷네 하러 가야 되니까. 동물 좋아해서 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건데, 전 진짜 아가들도 너무 좋아해요. 아가들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우, 그냥. 애기들 보면 맨날 귀여워 죽겠어. 아가들도 너무 귀여워. 딱 40분 어때? 그래, 40분. 40분에 갈게요. 너무 귀여워, 애기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일단 해. 제가 뷰민나 여기 공연을 보고 있을 때, 권순관 선배님 이제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보러 가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권순관 선배님 공연하시는 거, 노래하는 거 듣고 있었는데, 옆에 애기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막 애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깼어. 깨가지고 어 이제 막 그 아가가 이제 저랑 눈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엄청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막 인사도 하고, 그 아가 어머님하고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너무 귀엽다고, 제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어쩜 애가 이렇게 이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순관 선배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셋째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 송관님의 셋째셨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딱 저 송관님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몇 살인지는 안 여쭤봤는데 하여튼 되게 어렸어요. 되게 어렸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어. 그러게. 막상 생각해보니까 에피소드가 좀 있네. 안태규 아들 이름 지어보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옛날에 친구들이 진짜 어이없고 웃긴 거 많이 지어줘가지고 이제 웬만한 건 다 들었어요. 아들, 딸 둘 다 좋죠. 나중에 만약에 저에게 2세가 생긴다면 아들, 딸은 하나씩 낳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안테나. 안테나. 아이, 좋지. 좋아요. 저 뭐, 안 돼. 안경.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또 뭐 있었더라. 안성탕면. 뭐 이런 거 있었고. 안시성. 안물안궁. 안심. 안주. 안 할래요. 안내 문자. 안전제일. 나 이런 게 좋아하네. 웃겨 죽겠어. 이게 안씨들이 그 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그 약간 아니다라는 그거에 의미가 있어가지고 웃긴 게 많았어요. 하여튼 맞아, 안드로메다도 있었다. 안드로메다. 진짜 웃기네. 여러분, 제 2세가 진짜 그 이름이었으면 좋겠는 겁니까? 예? 나는 나중에 약간 아닙니다. 안전모. 안전모 나와. 너 누구야?
야, 박태규 나와. 박태규 너 나와. 너 누구야? 안테나가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이러시네. 진짜 어이없네. 어미? 뭐야? 여기 있었어? 잠깐만요. 짜잔. 치즈 발견. 뭐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저랑 놀던 애는 얘가 아니긴 한데. 귀여워.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 약간 그러게요. 약간 애기냥인 것 같아. 너도 이 험난한 세상을 잘 버텨나가야 될 텐데 여기 터줏대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거야.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 동네가 좀 그래요. 이렇게 안 도망가는 고양이도 많고. 너요 완전 겁쟁이구나. 이리 와봐. 오늘 만난 거 줄게. 먹어볼 텨? 안 먹어? 귀여워. 귀여워. 어머 어머.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니요, 여기 밥을 놔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근처여가지고. 몇 개 집어서 줘봤는데 호기심이 많아, 그지 너? 어린애여가지고.
혼자 그루밍해. 부르면 또 온다? 뭐 없으면 가고. 밀당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군. 짜잔. 안 보이죠? 귀여워라. 그러게, 얘가 약간 말랐네. 근데 재밌게 놀라고 하고, 이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인사하지 뭐. 본인의 세계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일단 씹어도 보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저 때문에 못 잔 거라면 죄송하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 빠빠이. 잘 자요.